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투데이 종반 마무리 플러스 진행을 맡은 김동학 프로입니다. 한 판의 장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반 마무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시간이 제한된 대국에서 정확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낮장기 유형을 통해 끝내기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시간으로 준비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한 형태는 포마병 양사대 외사입니다. 한에서 충분히 외통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인데요. 어떻게 공략해 나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에서는요, 포와 마와 병이 남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포로 이렇게 살을 치면은 금방 이렇게 마병으로 이길 수 있는데요. 병이 초의 진영에 이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사칠 때가 이제 형태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한에서는 이렇게 마가 중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초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수비하는 방법이 이런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궁이 중앙에 있고요. 사가 병이 계속 입궁하는 수를 이렇게 견제하는 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에서 한 수 쉼을 할 때요, 한마가 계속 중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 이렇게 나왔을 때요, 초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수 쉼을 하는 수가 제일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요, 한에서는 이렇게 우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 장군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장군을 불렀을 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궁을 어느 쪽으로 이제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천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요, 이렇게 초궁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궁을 내렸을 때요, 한에서는 지금 이제 포를 이렇게 좌진으로 이렇게 넘겨서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초사를 위협하는 수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에서는 이렇게 한 수 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수 쉼을 해보겠습니다. 한에서는요, 궁을 이동시키면서 다음 수로는요, 포를 넘겼다가 다시 면줄에 와서 이렇게 장군을 부를 목적으로 이렇게 궁을 이동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에서는 이렇게 한 수 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을 닫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 수 쉼을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수가 있냐면요, 한에서는 이렇게 포를 우진으로 이렇게 넘겨서요, 이게 장군 부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살을 닫아도요, 지금 상황에서 늦었어요. 왜냐하면 한 포를 이렇게 중앙으로 오면은요, 초살은 이렇게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궁을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냐면, 이게 지금은요, 한 수 쉼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살을 닫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살을 닫았을 때요, 한에서는 이제 포를 궁을 타넘고 이렇게 넘습니다. 넘었을 때도요, 지금 초에서는 이제 한 수 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가 중앙으로 오면 이제 사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궁을 이제 좌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대응하는 수가 정수가 되겠죠. 궁을 이동했을 때요, 한에서는 이제 포를 중앙으로 오면서요, 면포자리 놓으면서 포와 마를 활용해서요, 이 초사를 위협하는 거죠. 이 살을 위협했을 때는요, 초에서는 지금 살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살을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게 살을 궁 옆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는요,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요, 한에서는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포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취해버리면 초에서는 안 잡을 수 없겠죠, 이 포를. 이게 취했을 때요, 궁으로. 한에서는 이제 병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요, 이렇게 초궁이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그럼 다음 수는 이제 병이 중앙으로 오면서 장군을 부르면은요,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포가 넘어왔을 때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살을 내리면 이제 금방 패하게 되겠죠. 이번에는요, 살을 이렇게 궁 앞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궁 앞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떤 수가 있냐면은, 한에서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요, 끝선에 와서 장군하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한 포가 중앙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초궁이 이제 이게 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가는 수는 이 수죠. 마가 이렇게 귀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은요, 초궁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금방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마가 이 자리였고요. 이제 한 포를 넘겨서요, 이게 살을 위협했을 때 대응을 잘해줘야 되겠죠. 이번엔 세 번째 유형에서는요, 초살을 이렇게 마맥을 막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맥을 눌렀을 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수를 두어보고 싶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은 좀 틀리죠. 왜냐하면 한마가요 이렇게 귀로 들어오는 수가 좋습니다. 이게 귀로 들어왔을 때는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병장군에 이제 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를 내려서 대응하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선수로 이렇게 사를 내려서 한마를 위협했죠. 이게 마를 위협했을 때는요 마가 이동하는 수가 아니고 여기서는요 병이 끝선에 와서 장군을 부르는 수가 선수겠죠. 이게 장군을 불렀을 때요 초궁이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에서는요 궁이 다시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요 이 한마가 이제 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가는 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추후에요 한 포로 이렇게 사를 취한 다음에 초궁이 이게 고정이 됐어요. 좌진으로 오면 병이 있죠. 우진으로 오면 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패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이렇게 한 포를 넘겨서요. 초사를 위협했을 때 이번에는요. 네 번째 변화수죠. 초사를 이제 이렇게 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으로 이동했을 때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에서는 어떤 수가 좋을까요? 그 다음 행마가. 마가 이렇게 중앙으로 후퇴하는 수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으로 후퇴하면서 이렇게 사를 위협했거든요. 사를 위협했을 때요. 초에서는 지금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병이 이렇게 마를 믿고요. 이게 입궁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패하게 되겠죠. 초에서는. 이렇게 마가 뜨면서 장군에 또 패하게 됩니다. 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마가 후퇴를 해서요. 사를 위협했을 때 사를 내리는 수는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사를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귀로. 이게 올려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병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그러면 초궁이 이게 중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보이시죠? 마가 이런 자리 후퇴를 해서 이렇게 장군을 불러도 사가 잡히고요. 이렇게 마가 이동해서 장군을 불러도요. 초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가 후퇴를 해서 이렇게 사를 위협했을 때는요. 이렇게 사를 올려도 패하고 사를 내려도 패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요. 사를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중앙으로. 이게 중앙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요. 한에서는 이제 묘수가 있죠. 어떤 수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한 병을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요. 이렇게 장군을 부르는 수입니다. 초에서는 지금 초궁으로 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하면 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렇게 사로 이렇게 병을 취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취하면은요, 어떤 수가 있냐면 이게 마뜸의 장군이에요. 외통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와서 장군을 불렀을 때요, 초에서는 이렇게 사로 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 수는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마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또 궁과 사를 이렇게 고정시키면은 초에서는 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수가 있냐면 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이 중앙으로 와서 장군을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수입니다. 이렇게 병이 끝선에 내려와서 장군해도 성립이 되죠. 결론은 이제 초궁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궁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이제 한마가 원위치 이 자리에 와서요. 결국은 이게 초사가 잡히니까요. 결국은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형이죠. 이렇게 한 마가 와서 이렇게 사를 위협했을 때요. 사를 이제 올려도 패하고 내려도 패합니다. 중앙에 넣어도 패하고. 그럼 이번에는요. 마지막 변화수로 이제 초궁이요.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를 지켜주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궁이 와서 이렇게 사를 지켜줬을 때는요. 한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이 입궁해서 장군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사를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장군을 불러보겠습니다. 장군을 불렀을 때요. 초에서도 지금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궁을 이동하면 안 되겠죠. 병이 이제 장군하면 패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하궁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이 들어오니까요. 결국은 병이 들어오면 이제 외통이죠. 마장군에. 그래서 이렇게 살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은 이제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장군에 초궁이 이제 중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게 살을 닫으면서 장군에 초궁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초궁이 이렇게 올라와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는 한에서는요. 궁과 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제 한 궁을요.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초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일 기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수 쉼을 합니다. 한수 쉼을 했을 때요, 다시 궁을요 이렇게 좌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고요, 초에서는 이렇게 살을 움직이는 이렇게 정도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에서는 이번에는 포 위치를 바꾸는 거죠. 네. 포 위치를 바꿔서 이제 포장을 부를 목적으로. 그리고 초에서는 지금 한수 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동을 했을 때는요, 한 포가 계속 초궁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가 좋습니다. 그럼 초에서는 지금 부동이겠죠. 그리고 한마가 이렇게 떠서 장군을 부르면은요, 결론은 이제 사와 궁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궁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이제 사가 잡히면서 또 초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예, 한에서는 마가 중앙으로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사를 위협했을 때요, 예, 궁이 올라왔죠. 이번에는 이제 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장군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로 내려오면은 궁이 계속 이제 초에서는 패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초궁을 이제 좌천궁을 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에서는요, 궁을 이렇게 우천궁으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궁을 올렸을 때는요, 한에서는 이렇게 병이 일단은 이렇게 입궁을 해야 됩니다. 입궁을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초에서는 지금 부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렇게 살을 내렸을 때요, 어떤 수가 있냐면 한에서는 이렇게 살을 이렇게 닫아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살을 닫았을 때요, 초에서는 지금 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중앙으로. 이게 중앙으로 이동하면은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마가 떠서 이렇게 장군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궁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궁을 이제 좌진으로 이동하면은요, 한마로 이렇게 살을 잡으면서 병을 지켜주면서 계속 완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궁이 들어왔을 때는요, 한에서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한마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장군을 불러도 됩니다. 장군을 불렀을 때요, 초궁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난 후에요, 다시 마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면은요, 초에서는 이제 한 수 쉬든가요 해야 되는데 한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마 장군을 부릅니다. 그럼 초에서는요, 궁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수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궁과 포의 위치를 이제 바꿔서 두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수가 있습니다. 한 포를요, 초의 진영에 이렇게 먼 포로 넘어오는 수가 좋죠.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제 포를 넘어 장군에 초에서는 패하기 때문에요, 초에서는 이렇게 살을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수가 있습니까? 한 포를 이렇게 끝으로 넘겨서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그럼 초에서는요, 궁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한에서는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기서 한마가 이동하는 수는요, 이수예요. 마가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외통을 보자고 그래요. 이렇게 장군에. 그럼 초에서는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결론은 이렇게 살을 움직여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요, 마가 이런 자리에 와서 장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지금은요, 초궁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궁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은 이제 사가 잡힙니다. 한 마한테. 마가 이렇게 살을 취하고요, 초에서는 이제 한 수 쉬든가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수 쉬면은요, 이렇게 한마가 다시 중으로 오면서요, 초에서는 결국은 패하게 되겠죠. 추후에 이렇게 병이 중앙으로 오면서 장군에 이렇게 외통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마가 후퇴를 해서요, 이게 살을 위협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이제 초에서는 이제 패하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마가 중앙으로 후퇴를 하면서 이게 살을 달라고 하는 수가 좋죠. 그래서 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이제 한에서는 이제 완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형태를 꼭 기억해 뒀다가 실전에서 많은 활용 바랍니다. 계속해서 외사로 수비하는 형태에서 공격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에서는 이렇게 마가 나와야 돼요. 중앙으로 나오고요. 초에서는 이렇게 한 수 쉼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요, 계속 초에서는 한 수 쉼을 하죠. 이렇게 마 장군을 불렀을 때요, 첫 번째 유행에서는 이게 궁이 이제 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를 했거든요. 이번 유행에서는요, 초궁이 이렇게 청궁으로 하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이 청궁으로 했을 때는요, 한에서는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요, 한 포를 넘겨서 이렇게 4를 위협하는 수가 좋습니다. 이게 4를 위협했을 때는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4를 중앙으로 이동하는 수, 그리고 이제 병을 이제 4를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는 수, 그리고 이제 궁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4를 중앙으로 이동하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4를 중앙으로 이동하면은요, 한에서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한마가요, 이런 자리로 이렇게 후퇴하는 수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에서는 지금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신고 한 수 쉼을 하면은요, 금방 패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4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장군에 초궁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초에서는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4를 이렇게 중앙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4를 올렸을 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가 이번에는요, 이게 궁 앞으로 와서 장군하는 수가 좋은 수죠. 이 장군의 외통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궁이. 이게 들어올 수가 없죠. 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이렇게 4를 올리는 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4를 올려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를 올려서 대응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를 두어보고 싶습니까? 여기서 기사를 이렇게 피하면서 장군을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마가 움직이면서 장군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빨리 승리하는 방법은요, 이수입니다. 한에서는 이렇게 병이요, 이렇게 입궁하는 수가 좋죠. 이렇게 병이 들어왔을 때는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한 수 쉼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4를 움직이면서 장군에 패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초궁으로 이게 병을 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가 들어오면서 장군에 또 초궁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래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 후퇴를 했을 때는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4를 올려도 패하고요. 지금은요, 이렇게 4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도 갔겠죠. 이번에도요, 이게 병을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수가 묘수가 됩니다. 결론은 이제 초궁으로 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하면 패하니까요. 다음 수는 이렇게 4를 옮겨서 장군에 초에서는 이제 공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게 포로 이렇게 4를 위협했을 때는 이제 초 4를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게 포를 넘겨서 이렇게 4를 위협했을 때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이제 4를 이렇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4를. 이렇게 4를 옮겼을 때는요, 공격 방향이 비슷해요. 한에서는.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한마가 이렇게 후퇴를 하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지금도 같겠죠. 초에서 무심코 이렇게 한 수 쉼을 하면은 병이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요. 병이. 이게 또 들어오면서 이제 4를 피하면 장군에 또 초에서는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궁이요, 무조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같습니다. 공격 방법이. 이렇게 병이 중앙으로 오면서요,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지금 초궁은요, 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취하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가 들어와서 장군에 또 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어와서 장군을 불렀을 때요, 이제 초에서는 이제 막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를 피하면 장군의 외통이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는 마가 있죠. 한마가. 결론은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곳이나 이렇게 피하도요, 한에서는 이렇게 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겨서 이렇게 장군하면은 결론은 이제 초에서는 이제 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장면으로. 이게 포를 넘겨서요, 이게 4를 위협하는 수가 초에서는 이제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4를 움직이면은 계속 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초궁을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앙으로 이동했을 때는요, 중요하죠. 조금 전 상황과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마장군을 부르면 계속 궁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이제 초의 궁을 이제 한쪽 코너로 몰면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는요, 한에서는 이제 포마병이요,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4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4를 움직이면은 초에서는 지금 궁을 이동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 수 쉼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무심코 이렇게 4를 올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마장군의 경우 계속 초의 형태가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수 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에서 한 수 쉼을 할 때요, 이번엔 이렇게 사를 중앙으로 이렇게 옮겨서 대응을 합니다. 그럼 계속 갔겠죠. 초에서는 이제 한 수 쉼을 해야 됩니다. 사를 못 닫아요. 이게 닫으면은 마장군이 금방 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수 쉼을 하는데요.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죠. 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포로 이렇게 사를 위협하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사가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사를 올려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사를 올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한마가 후퇴를 하면서 장군에 패하게 됩니다. 궁이 이제 좌진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갔습니다. 이게 한 포를 넘겨서 장군에 또 바로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를 움직여서 이제 초사를 위협했을 때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사를 이렇게 닫으면은 금방 패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사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예, 이동해도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마가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장군을 불렀을 때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궁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은요, 이 병이 입궁을 하면서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그럼 초에서는요, 궁이 이제 움직일 곳은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밖에 없죠. 예, 어떤 곳으로 움직이나 이렇게 포를 넘으면서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은 결국은 한에서는 이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전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포로 사를 위협했을 때는요, 이게 금방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장군을 불렀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마장군을 불렀을 때요, 이번에는 성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궁을 바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곧장 이렇게 올리면은요, 한에서는 이제 공격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한 포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넘기십시오.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를 위협하거든요. 초에서는 지금 한 수 쉼을 해야 되겠죠. 다른 거 둘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를 닫으면 금방 패하겠죠. 마장군에 포장군이 금방 패합니다. 그래서 초에서는 이렇게 한 수 쉼을 해야 되겠죠. 한에서는요, 이렇게 사를 올립니다. 공격 방향은 이제 비슷하겠죠. 사를 올리고 초에서는 계속 한 수 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를 이렇게 옮깁니다. 계속 옮기고 초에서는 이게 한 수 쉼을 하겠죠. 한 수 쉼 할 때 한에서는 이렇게 사를 세 수를 옮겨서요. 이렇게 초사를 유보하는 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사는 이제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한에서는 이제 초사는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든가 이게 중앙으로 이동하든가 다 변화수를 해봤으니까요. 이렇게 사를 중앙으로 올리면은 어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장군에 금방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초궁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요. 이렇게 포장군을 부르면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변화수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한에서는요, 이렇게 마가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 장군을 부르면서 초에서는 이제 하궁을 하든가 그리고 궁이 중앙으로 올라오든가 전부 패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한마가요, 이렇게 좌진으로 이동하면서 장군을 부른 수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장군을 불렀을 때요, 초에서도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궁이 내려올 수도 있고 천궁할 수도 있고 이게 궁이 이렇게 천궁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궁이 올라갔을 때도요, 공격 방향은 이제 비슷하겠죠. 한에서는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제 한 포를 넘겨서요, 이번엔 바로 이렇게 사를 위협하는 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요, 사를 이렇게 중앙으로 올리면은 어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마장군의 연장군에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궁이 좌진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사를 움직이면서 장군의 초궁이 갈 데가 없죠. 그리고요, 초궁이 이렇게 우진으로 이동했을 때는 또 어떤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한 포를 이렇게 또 대각선으로 넘기면서 장군에 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이어가는 수들이 있으니까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변화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 장군을 불렀을 때요, 초궁이 이번에는 이제 중앙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하면은 이렇게 한 포를 넘겨서 다시 이렇게 사를 위협하니까요. 계속 초에서는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 장군을 불렀을 때요,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초궁을 이번에는요, 이렇게 내려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내려서 대응하면은요, 결론은 이제 마가 이렇게 귀로 들어오면서 장군을 불러요.
그럼 이제 초궁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한마가 장군을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두 가지 변화예요. 초궁이 올라올 수도 있고 궁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결론은요, 한마가 이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시 한마가요,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조금 전의 변화와 같겠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마병이 남았을 때는 이런 방법을,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도 낮장기에 멀지 않아서 이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에서는 이렇게 마가요, 중앙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살을 위협했을 때요, 초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궁을 올릴 수도 있고요, 살을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살을 올려서 대응해도 이렇게 피합니다. 그리고 살을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했을 때는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한에서는 이제 묘수가 있죠.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병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장군을 부르는 수가 좋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때? 이게 사로 이렇게 병을 취해 보겠습니다. 이게 취했을 때는요, 한에서는 이렇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마가 장군을 하면은요, 초의 궁이 외통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들어와서 장군을 불렀을 때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제 취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초궁이 이제 중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가 뜨면서요, 계속 초의 궁과 살을 이렇게 묶는 수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요, 초에서는 이렇게 천궁을 했죠. 한에서는 이렇게 포를 넘겨서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을 위협하는 수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요, 초에서는 이렇게 한 수 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에서는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초에서는 계속 이렇게 한 수 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요, 살을 이렇게 중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초에서도요, 계속 이렇게 한 수 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살을 이렇게 옮겨서요, 포를 활용해서 이렇게 살을 위협하는 수가 좋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살을 중앙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장군에 공이 이동할 수밖에 없을 때요, 이렇게 포를 넘겨서 장군하면은 금방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를 살을 위협했을 때는요, 초궁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가요, 이렇게 이번에는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동을 했을 때는요,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한마가 장군을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초궁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병이 들어와서 장군하면은요, 초궁은 계속 이렇게 우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포를 넘기면서 이렇게 장군의 외통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포를 넘기고요, 살을 움직이면서 초살을 위협하는 수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한 포마병 승수법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어려운 형태가 아니라서 기물들이 가진 핵마만 잘 안다면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포마병 승수법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